안녕하십니까. 최창호의 주거 토크. 자, 오늘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나, 이런 질문을 오늘의 토크 주제로 던져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우리나라에 지금 10만 호 전후 될 걸로 예상이 듭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형태가 이제 그런 걸로 보이는데, 이것도 명확하게 좀 뜯어보면 장기만으로 10년 이상의 계속 국가가 보유한 주택으로 말하면 그보다 더 낮을 걸로 좀 진단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또 보다 더 그 분야 전문가한테 맡기기로 하고, 오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의미는 나도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나, 이걸 알아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공공임대주택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적은가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이제 오늘은 공공임대주택에 나도 혹시 들어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지? 우리 이웃에 계신 어떤 분은 너무나 살기가 힘든데 그분을 들어갈 수 있게 우리가 뭔가 좀 도움을 드릴 방법은 없나? 도움을 드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보에 약하잖아요. 이런 겁니다. 좀 돈깨나 있는 사람들, 힘깨나 있는 사람들은 정보에 막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정보하면 지구 끝까지는 아니라도 정보에 대해서 캡니다. 그래서 자기 이해와 맞물리는 정보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서민 쪽에 있는 이 민중들, 대중들은 정보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만 알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 아닙니까?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는 뭡니까? 주택이 없어야 됩니다.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뉴스데이를 정부가 내놓고 그것을 공공주택이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공공주택이라고 자기들이 부르는데 그 공공주택이 전혀 아닙니다. 공공자금이 투입되었다. 정확하게는 공공자원이 투입되었다. 그래서 사실상 공공자금이 투입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실제로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공공자원이 투입된 주택이면 틀림없지만 그것이 공공주택은 아닙니다. 공공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근데 그 뉴스데이 이런 주택 제외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성격의 주택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임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국민임대를 맨 첫 번째로 정한 것은 국민임대가 비교적 좀 다양한 층이 들어갈 수 있는, 좀 더 뭐라고 할까, 좀 문이 좀 더 열려 있다고 할까.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무대로 옮기기 전에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 뭐가 필요하다? 무주택자여야만 한다. 주택이 없어야만 한다. 어떤 사람을 주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공고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어야 한다. 이제 이런 조건도 있는데요. 이제 그거에 관해서 함께 무대로 가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무대로 옮깁니다. 자, 큐. 자, 여기가 이제 무대인데요. 이거부터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간단하게 LH에서 나름 분류를 한 건데요. 임대주택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에 나와 있는데 종류가 매입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매입임대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의 임대를 한다. 기존 주택을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을 해가지고 이것을 리모델링 하거나 뭐 수리하거나 또는 그것을 헐고 새로 재건축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임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에 임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매입임대 같은 경우도 보증금 형태로 들어가는 액수가 있고 또 임대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 전세를 꼭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런 거고요. 전세 임대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이제 많은 정보를 가지셨겠지만 기존 주택, 그러니까 민간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누가 LH나 SH공사 또 지방의 도시공사가 체결을 해서 저렴하게 재임대를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하여간 전세 임대는 민간 임대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영구 임대는 장애인 등 사회보호 계층의 주거 안정 목적에 맞게 공급을 한다. 국민임대, 우리가 알아보는 이 국민임대, 이것은 무주택 저소득층 소득 4분의 이하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국민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 4분의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어폐가 있는 표현입니다. 국민임대 모집하는 공고문에 보면 평균 소득의 50%를 1순위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균 소득의 70%까지 또 모집하는 것은 2순위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70%까지 하는 경우에 소득의 4분위까지 간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임대주택의 일종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본 거고요. 자, 그러면 국민임대주택 알아보기 해서 이 몇 가지 작은 제목을 좀 뽑아봤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 주택이 없어야 하고 세대주이어야 하고 또는 세대원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가? 이제 그런 내용도 공고문마다 대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무대를 잠깐 옮기겠습니다. 자, 이 아래쪽으로 옮겨보면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주택 형태를 가지고는 있지만, 주택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 하는 이런 예외 규정이 쭉 있는데, 오늘 이걸 뭐 굉장히 자세하게 할 건 없는데, 매우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만 그 중에 일부만 뽑아가지고 저 간단하게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상속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일정한 비율로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게 취득한 경우에 LH로부터 부적격자 통보를 받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 지분을 팔아버리면 그러면 이것은 주택 아닌 걸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상속을 한 경우에 공유 지분을 LH가 지적질하고 나서 3개월까지 그 안에까지 팔아버리면 된다. 이런 겁니다. 자, 두 번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 단위의 행정구역, 이 수도권은 제외한다고 또 되어 있습니다. 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에 가나 다에 해당이 되는 그런 주택은 또 주택 아닌 걸로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 사용 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말이 다 어렵습니다. 근데 간단히 말하면 지은 지 20년이 된 단독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이것이 동시에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그러니까 상속으로 이런 주택을 받은 경우에는 주택 아닌 거로 본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20년 넘은 단독주택이면서 동시에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또 상속을 받은 이런 주택은 주택 아닌 걸로 보겠다. 정리되시죠? 네. 그 다음에 자, 또 다른 것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제곱미터면 이거 평수로 계산하면 6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주택으로 안 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 개 갖고 있으면은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할 것은 공부상에는 즉 정부의 그런 공부상 주택대장 이런 데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완전 집이 허물어졌거나 거의 멸실됐거나 부서졌거나 또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주택인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 정리를 하거나 완전히 그냥 없애버린 걸로 공부상 정리를 하면 이런 거 주택으로 안 보겠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 일정한 조건하에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것도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언제 이전에 지은 무허가 주택으로서 인정받은 그런 무허가 주택, 이런 조건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하는 예외 규정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택은 주택인데 주택으로 안 보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주택으로 보지만 팔아버렸거나 공부상에 즉 정부 문서에서 정리를 한 거면 주택으로 안 보겠다 이런 단서가 있다, 조건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임대주택만이 아니라 모든 임대주택 받는 데에 통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국민임대주택 알아보기로 이제 갑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요, 공고일 현재입니다. 언제 공고되었느냐. 이 공고는 어디에 공고가 됩니까? LH 홈페이지, 또 SH는 서울 지역이죠. 홈페이지 또는 지역별로 개발공사 이런 지역별 LH 본부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런 곳에 뭐가 나는데, 공고가 나는데, 이제 그 경우 공고일 현재의 무주택 세대 주거나 세대원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고일 현재니까 공고하고 나서 그 다음날 무주택자로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공고하는 날 무주택자로, 유주택자에서 무주택자로 바뀌면 되는가 안 되는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는 건데요. 이 소득 규정이 항상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주택의 소유 여부라고 하면 두 번째는 소득이 어떻게 되냐? 네, 소득 규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소득이 높은 사람 또는 평균 이상 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판단이 여기에는 이제 들어가 있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이 너무나 수가 적으니까 평균 소득의 50%나 70% 이 이하인 사람한테만 돌아가게 하겠다. 이런 나름의 판단이 있는 것이죠. 공공임대주택이 많은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 3명 중에 2명이 공공주택에 들어가니까요. 이런 규정이 적용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소득 규정에 대해서 잠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작년 기준인데요. 3인 이하 가구, 그러니까 3인, 1인, 2인, 이 가구 같은 경우는 소득 규정인데 평균 400, 여기 잠깐 써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잠깐 옮겨와서요. 여기가 이제 무대가 돼서 자, 평균 소득이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그러니까 3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1 내지 3인인 가구인 경우에는 473만 원. 그 다음에 4인 가구인 경우에는 얼마? 522만. 자, 5인 가구이면 얼마? 556만 원. 그리고 또 6인이면 여기서 한 20, 30 이렇게 계속 불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1인 내지 3인 가구인 경우 473만 원 기준으로 이것이 평균 소득이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어떻게 50% 또는 70% 이내에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50% 이내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대부분의 공공주택의 소득 규정인데요. 국민임대는 일부의 경우는 70% 이하도 1순위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50%와 이제 50%와 70% 이것을 잠시 보면 자, 요 아래다가 잠시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요. 자, 50%를 써보면요. 50% 소득 규정을 보면 그러면은 236만 원. 지금은 이게 한 245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하면요. 자, 그 다음에 261, 그 다음에 278. 뭐가요? 자, 3인 이하 가구, 4인 이하 가구, 5인 이하 가구가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50%고, 그 다음에 70%는 어떻게 된다? 자, 마음대로 6이, 자, 떨어지고 난리네요. 자, 이렇게 70%가 되는 경우에는 좀 더 올라가서 331만 원. 그 다음에 70%인데 이게 잘못됐군요. 300이네요. 자, 365일 할 때 5. 그 다음에 389.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자, 똑같이 3인 가구. 그 다음에 4인 가구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3인 가구 기준으로 이렇게 따질 때 3인 이하 가구 이럴 때 236만 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4인 이하일 때는 261만 원 이하여야 된다. 5인 이하 가구는 278만 원 이하여야 된다. 작년 기준인데 올 봄에 일부 국민임대주택 모집 공고에도 이 기준으로 공고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70%는 그보다 이제 높으니까요. 요 기준에서, 여기 기준에서 요거 가지고, 전자계산기로 다 계산하면 이게 대충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에 3인 이하 가구가 들어가려면 대략 236만원 또는 240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보다 확실할 수 있다. 그것도 좀 제곱미터 규모에 따라 이 좀 복잡합니다. 국민임대 같은 경우 이 소득 규정이 일단 이렇게 50% 이하이거나 70% 이하여야 된다. 이거를 일단 먼저 이해를 하고요. 자, 그러면 다시 제자리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소득 규정이 평균 소득의 50% 하니까 아까 얼마였어요? 3인 가구는 자 236만원. 그러니까 대강 그냥 안전하게 생각하려면 230만원 넘어가면 힘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3인 가구인데 250 됐어요. 소득이.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맨 1순위로 들어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물론 70%를 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까지는 아닐 수 있다. 자, 약간 말을 정정합니다. 정정 보도를 일부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2번을 지금 한 겁니다. 그죠? 첫째, 051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고 또는 세대원이어야 한다. 예전에는 세대주만 되었는데 요즘엔 세대원도 지금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뭐 좀 그렇게 하니까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좀 더 넓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신청 비율이 또 더 늘어나는 경우 이런 또 좀 뭔가 전시행정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이야기 했죠? 소득. 그러니까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3인 가족 기준으로 50%는 아까 얼마입니까? 236만원 작년 기준으로 여기 있었죠? 그 다음에 70%는 331만원 저거 넘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특히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그러니까 미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경기도 외곽이나 이런 데 있습니다. 지금도 그 LH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선착순 모집, 국민임대 선착순 모집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모집했는데 사람이 안 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달라요. 이렇기 때문에 항상 그렇다라고 말 못해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재산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토지와 건물 합쳐가지고 1억 2,600만 원이 넘으면 안 된다. 이건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자, 1억 2,601만 원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넘으면 안 돼요. 그 부동산이 그러면 1억 2,500까지는 있어도 된다는 뜻입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면 국민임대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는 나름의 감가상각해서 그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정부기관 그 기관에서 또 판정하는 그런 또 기준도 있는데요. 2,489만 원 이하인 자동차야 된다. 자동차 좀 값 나가는 거 이런 거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051 현재 기준으로 주택이 있으면 안 되고 소득 규정 이거 초과되면 안 되고 부동산 이 기준 1억 2,600만 원 이상 되면 안 되고 자동차 2,489만 원 보다 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자동차 있으면 안 되고 이거는 또 다른 공공주택에도 부동산 규정, 자동차 규정은 적용이 되니까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네 번째 한 거고요. 자, 다섯 번째 갑니다.
자, 단독세대주가 있고 또 단독세대주 아닌 또 세대주가 있죠. 근데 단독세대와 또 2인 이상 세대 이렇게 있는데요. 단독세대는 40제곱미터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자, 5번. 단독세대주는 4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신청할 수 있는데 예외가 있다. 중증장애인은 50제곱미터 미만까지 좀 더 확대해서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단독세대주이긴 한데 또 뭐 모시고 있는 분이 또 장모님이고 누구 뭐 이런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40제곱미터 넘는 것도 신청할 수 있다 하는 게 공고문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공고문에 보면 된다 이러는 건데요. 여기서 한마디 중간에 말씀드리면 LH나 SH나 지역의 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를 굉장히 열심히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예, 지금 얼굴은 안 보이시지만 이해되실 겁니다. 저 그림자는 보이네요. 그렇죠? 이게 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로 자, 예, 이러니까 얼굴이 또 나왔네요. 자, 그 다음 봅니다. 6번으로 갑니다. 50제곱미터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준으로 50제곱미터 미만은, 그러니까 50제곱미터 미만은 소득이 50% 이하이거나, 이하이고, 또는 이하인 경우 자격이 되면서, 그런 다음에 그 자격이 똑같을 때는 거기에 얼마나 오래 거주했느냐. 그러니까 거주자가 우선이고 거주자 중에는 또 많이 거주한 사람이 또 우선이다.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다른 사람은 떨어진다. 거주자가 많이 있으면. 예, 이런 뜻입니다. 모집 인원을 보통 300%까지 모집을 합니다. 필요한 인원에. 그때 다릅니다. 그것도. 언제나 그러냐? 이러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르고, 그때 그 부분은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뭐 200%만 모집할래?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50제곱미터 이상, 좀 큰 거, 이런 것은 뭘로 하느냐? 청약저축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50제곱미터 이상이건 또는 미만이건 간에, 소득 70% 규정, 또는 50% 규정 이것은 나와 있기 때문에 공고문을 자세히 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넘어가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이 뭔가 그 갈망 이런 것이 지금 굉장히 크죠. 갈망이 무척 큰데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그런 어떤 바램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대도시일수록 그렇습니다. 대도시일수록 국민임대주택이 또 별로 또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상황이 어떤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잠깐만 보면요. 국민임대주택을 모집한 내역인데 2015년 2차, 그러니까 1차 모집이 있었고 2차 모집이 이제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2차 모집 이것을 보면 지금 글씨가 좀 이제 작아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공고 시점이 지난해의 11월인데요. 이 서울 지역 SH공사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뭐 미곡지구 8단지, 미곡지구 뭐 10-1 세곡지구, 신정지구, 은평 3지구, 뭐 장월지구, 천왕 2지구 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평수도 뭐 각각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경쟁률을 보면요. 미곡 평균 경쟁률은 여러 지구가 있는데요. 평균 경쟁률은 어떻게 되냐면 13.7대1.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가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공공임대주택을 바라고 있는가 하는 것을 거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격이 아예 안 되는 사람은 신청조차 못하는 거니까요. 그 사람들의 발행까지 합치면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 수도권입니다. 이곳이. 근데 이곳에서 달나라까지 쫙 양팔 벌리고 설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그거는 뭐 과학적으로 또 검증을 해봐야 되겠네요. 달나라까지 제가 옛날 한번 그 계산을 해본다고 했는데 달나라까지 30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했나요? 아무튼 뭐 계산을 제가 한번 해보긴 했을 겁니다. 다시 가서 제가 한번 해보고 자신 있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2015년 2차 서울지역 국민임대주택 모집 인원수는 호수는 763호, 그러니까 대강 700호 조금 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요, 접수한 사람들은 14,000명 정도, 1,400명 정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10,000명이 좀 넘는다. 700명 뽑는데 10,000명이 좀 넘게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700명 말고 신청한 사람 10,000명 정도 이제 왔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대강 생각하면 9,300명이 쓴맛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잠깐 이렇게 보면요, 뭐 다른 미국 지구도 14.4대 1이었고요. 어떤 곳은 이 장애인 주택으로 모집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좀 우선 입주 대상자로 보는 겁니다. 공급 호수는 3개가 나왔는데 장애인 분들이 신청한 그 장애인 세대수 숫자가 104명이었다. 그러니까 집원 3개인데 104명의 장애인이 신청을 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장애인의 주거권이 심각하다, 이런 겁니다. 34대 1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경쟁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곡 2지구 여기에는 일반 모집인데요, 여기에는 2호수, 2집 모집을 했는데 341명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341세대가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경쟁률이 170대 1. 그리고 또 그 아래는 은평지구 같은 경우 124대 1. 장월지구 145대 1. 자, 이게 바로 민생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민생 상황이 이렇게 안 좋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서민들의 욕구, 바람, 이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걸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토크니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보증금은 얼마고 임대료는 얼마일까요? 자, 경상도 자, 대구에 사시는 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일까요? 또 전라남도 광주에 계신 분이 또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같이 이야기해 보게요. 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역별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LH공사 그 홈페이지 여기에 들어오시면요, 지역별로 국민임대 모집하는 내역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LH 홈페이지를 열심히 들어가 보십시오. LH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하나는 임대주택 창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거복지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서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다른 소개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자, 고양시의 공공임대주택이 지난해 말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고양시에 나와 있는 거 몇 개만 제가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고양 행신동에 나와 있는 그 공공임대주택인데요.
근데 평수로는 18평짜리인데 이 대강 18평 정도 이렇게 되는 규모고, 또 그 아래도 이제 쭉 보면 뭐 평수가 대략 뭐 20평 또는 15평 뭐 그냥 뭐 그때그때 좀 다릅니다. 26평짜리 정도가 최고 크고, 최고 작은 게 12평짜리 이런 주택도 있습니다. 자, 이런 주택이 있고요. 자, 그런데 대략적으로 액수를 보면 이 보증금이 2천에서부터 한 5천까지 되고, 월세가 20에서 한 4, 50 이렇게 좀 각각 좀 다릅니다. 지역마다 평수마다 이렇게 다르니까 일괄해서 얘기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겠죠. 자, 참고로 지난해 말에 모집한 서울의 마곡지구 이런 데 있는 주택에 지금 임대보증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곡지구 3단지에 나와 있는 49제곱미터짜리가요, 임대보증금이 5,800만원, 대강 한 6천 정도 되죠. 6천 정도 되고, 임대료가 37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6천에 37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 대개 그렇습니다. 자, 그 밑에 것도 보면 5천에 34, 또 어떤 거는 보면 2,200에 또 20, 이런 경우는 발산지구, 좀 서민 동네네요. 자, 그 다음에 은평지구,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경우는 2,800에 임대료가 한 20에서 22만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임대주택 중에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통계상으로는 재고가 한 43만호 정도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국민임대,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는 공공자금을 더 많이 투입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뭐 기금을 투입하고 또 본인들이 한 30%는 또 감당을 하고, 그래서 실제 시세에 한 50 내지 80% 이 정도 내고 들어가 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중산층 중에 중하층 이런 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힘든 분들, 다음 단계에 있는 분들이 국민임대주택은 좀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 전국 곳곳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집걱정 없는 세상, 뭐 대구 또는 집걱정 없는 세상 광주, 집걱정 없는 또 대전, 뭐 이런 모임이 만약에 있다면, 이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필요한 분들한테 이게 입으로 수다 떨어 주면은 이게 퍼져나가니까요, 안내하거나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주택이 필요하다 싶은 분, 또는 그분의 부모님, 또는 그분의 친척, 또는 그분의 어떤 이웃, 이 사람들이 저런 주택이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3천에 월세 30, 또는 뭐 2천에 월세 25, 이런 주택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보증금을 더 좀 높게 하면서 또 월세는 또 줄이는 그런 경우도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아보는 게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 이제 우선 배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고령자 우선 배정, 신혼부부 우선 배정, 취약계층 우선 배정,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이제 쭉 그 공고문이 나오는데, 그래서 뭐 자세한 내역까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공공임대주택이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정도의 보증금과 어떤 정도의 월세인가, 이런 지금 현황하고, 그리고 자격이 무주택자이면서 또 소득이 낮으면서 부동산 가액은 높지 않으면서 자동차 가액도 높지 않으면서 단독 세대주는 40제곱미터 미만까지인데, 예외가 또 중증 장애인 경우 있고, 50제곱미터 기준으로 50제곱미터 미만은 이제 소득하고 거주자, 이 우선 이것을 보게 되는데,
50제곱미터 이상은 또 청약저축이 중요하다. 그래서 청약저축이 2년 된 경우 24개월 안정적으로 이렇게 부은 경우 월 2만 원씩 부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약저축을 붓지 않으면 50제곱미터 이상 되는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갈 수가 거의 없다. 선착순으로 미달해갖고 모집하는 경우를 빼고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거 대안을 생각할 때도 공공임대주택을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지난 총선에 150만 호 추가 공급을 10년 동안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고 또 정의당도 150만 호의 반값 공정 스테이, 뉴 스테이와 대비되는 의미에서 이걸 또 공약으로 또 제시를 했잖아요. 국민의당은 이제 뭐 최대 아마 10만 호 정도나 5만 호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규모가 아주 작은 규모로 공약을 지금 한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렇긴 하지만 안철수 대선 후보 시절에 12만 호씩 공급을 하겠다 매년 이런 공약도 했죠. 그래서 2018년도까지 5년 동안 60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이런 공약도 또 한 바도 있는데 마침 그분이 국민의당 지금 상임대표이기 때문에 국민의당도 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을 좀 더 많이 이렇게 가지고 공공임대주택 확보에 노력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도 좀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살펴본 것은 국민임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앞으로 국민임대주택 말고도 또 전세임대, 매입임대, 또 뭐 장기 안심주택 그 종류가 한 20가지 됩니다. 그 20가지 중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거 이것은 차근차근 때때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항상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득의 그 규모. 근데 그 소득은 막 이 소득 저 소득 다 합치기 때문에 연금소득까지 다 합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꼼꼼히 체킹해서 내가 그 소득을 넘는지 안 넘는지 뭐 이런 부분까지 잘 살펴봐야 내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하면 자격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노력을 해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많이 지금 있는 거에 2배 내지 3배 정도 지금 100만 호 있는데 추가로 200 내지 300만 호 이 정도 이제 확보하게 되면 대부분의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예. 들어가십시오. 꼭. 예. 싸워서 공공임대주택 확대해서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